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해도 진짜 이러다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벌어지고 있긴 해도 일단 증시만 보면은 일단 시장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내성. 내성이 생겼다. 예. 내성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이에요. 이런 거는 경험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실적으로 과거 증시가 꼭 전쟁만 아니더라도 뭐 지금 크림반도 전쟁성이 계속 연속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과거에도 이런 흔들림은 있었어요. 더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고 해도 결국 또 회복. 그 회복 이후에 또 어떤 이슈로 해서 떨어지고.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보복 전쟁입니다. 서로가 이제 보복으로 가면서 오고 가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어떤 그 연계되는 부분들, 경제 제재로 가고 있고 군사적 개입은 없다. 3차 대전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 대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명분도 없잖아요.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 원래 이렇게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내 땅도 아니고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니고 뭔가 들어갈 명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외벽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흐름인데, 만약에 이게 3차 대전으로 일어나면 미국 시장 경제에도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갈 거기 때문에 미국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우려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성이 자꾸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흔드는 장이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걸 끝내세요. 끝내고 막 거기에 동참해서 그 내동매매가 오거나 뭐 지금 싸게 팔지 말라라고 했는데 싸게 파는 거 좋지 않습니다. 싸게 팔지 말고 올랐을 때도 뭐 실적으로 더 오를 걸 기대하지도 말고 좀 짧게 잡고 가면 흔들릴 때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 아예 그런 대응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좀 이 흔들림이 잔잔해지고 방향성을 줄 거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더 내려간다는 것도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다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포가 폭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어리둥절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예측하고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지켜보세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그 진행형은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형에서는 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말에 또 어떤 전쟁의 결과가 키예프까지 지금 진격에 대한 부분들 미사일 다 써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 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 국가의 어떤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0.25bp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0.5bp를 해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됐고 거기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다. 그거보다 여기에 대한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쏠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보고 가는, 진행형을 좀 보고 가는 예측의 장세가 아닙니다. 예측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오를 수 있겠다, 어떤 자리에서 공략하자라는 걸 준비하는 게 예측이고요. 지금은 진행형이니까 이 거시적인 흐름을 조금 확인하고 가는 절차로, 역시 저는 관망입니다. 관망을 좀 드리고 방향성 나오면 그때부터 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참여도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것도 투자다라 생각하시고 가만히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나코님께서 풍국주정 2750원에 10% 추매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끌고 갈까요?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뭐 주류 관련 주다 보니까 요즘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적으로는 조금만 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홀딩해도 되는데 네. 그냥 홀딩하면 이제 매수가 매도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조금 매수가 매도가 될 것 같고, 뭐 주정 쪽 관련된 가격 인상이나 소주가하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성이 있어서 이슈가 이미 됐죠. 그런데 뭐 수소에 관련돼서 너무 빼놓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기업은 끼를 갖고 있어요. 과거의 끼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과거에 이제 수소 이슈가 되고 왔고, 그 수소 이슈의 모멘텀을 타고 갔었을 때 분위기를 가지고 일정 가격에서 또 흐름을 다시 만든, 매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흐름을 만드는 거고, 최근에 주정 가격으로 변화는 줬지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적게 가져가는 쪽에서 좀 낮은 가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에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흐름에서 지금 사지 마시고요. 좀 안정화된 데서 시세를 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거기에 단기 저항 구간이니까 매도하고 다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름님께서 PHC 2250원에 15%. 오늘 매수가 근처 왔다가 빠졌네요.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요즘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멘토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제가 이거 상담 결과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등이 한번 있을 거다라고 저번 주인가 하여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뭐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수급적인 요인에서 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들었는데 최근에 그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반등에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런 흐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어떤 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그 주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주체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되고 끝내면 끝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올라타서 올려줘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기다리는데 내가 판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손절이면 손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오늘 올라왔을 때 안 팔았던 거는 계속 이전에 있었던 더 가겠거니라는 생각만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면 여기서 5% 정도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보유하시고 5%는 빼고 나머지만 한 번 더 반등 줄 때 저는 저번에 제가 제 생각의 의견을 만약에 한 번 더 반등했으면 2,300원대 정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2,300원짜리는 나머지 매도 의견 한 쪽으로 나눠서 전략을 좀 짜서 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서 이선희 님께서 디스플레이텍 7,900원에 80% 수익권이 몇 번이나 왔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실 중입니다. 매수하기는 쉬운데 매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디스플레이텍 역시 뭐 매도를 타이밍을 놓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제 이름을 분할 매도, 분할 매수로. 못 팔면은 분할 매도로 잘라서 팔면은 떨어져도 그 팔았던 거 다시 사서 또 오를 때 또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는 내가 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면 내가 사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올라서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못 파니까 팔 줄 모르니까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좀 오르면 3%씩 끊어서 팔아도 수익이에요. 근데 3%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인데 현금이 또 생겼잖아. 그럼 더 빠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 어차피 나머지 들고 갈 것 같으면 그런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얘기를 드리는데 실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꾸 누가 뭐라 해줘야 되는데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 들었는데 김도우 멘토가 저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은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 했고 다음날 되면 또 딴 게 보였고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어떤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난 이제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확 돌아서는 그런 것 좀 바꿔야 돼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뭐 역시 아직 인프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으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 이런 쪽은 남아있으니까 반등이 또 있겠죠. 근데 그때 또 안 하면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7,900원인데 한참 올랐다가 못 가는 이제 7,900원 오면 저항받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비중 줄이고 단계를 좀 낮추셔야 되고 80%나 들어가 있는데 안 한 것도 정말 큰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7,900원에서 비중 절반 이상 그냥 매도 의견 드리고요. 최종 목표가는 최근에 있었던 9,000원대 좀 안 되겠네요. 8,500원대 정도까지만 보고 이래 얘기 드리면 또 8,500원까지 아무것도 안 파실 거예요. 알지만 얘기 드립니다. 8,500원이 최종 목표가고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 이상 줄이세요.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포졸님께서 서울 바이오시스 15,000원에 30% 어떻게 전망하는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름만 보면 바이오주일 것 같은데 이게 LED 관련주더라고요. 네. 멘토님. 상담도 꽤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전망은 일단 뭐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전 괜찮아요. 예. 괜찮고 시장 영향도 좀 있었고 최근에 재료 그 이슈도 좀 있었는데 네.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로 영향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매출이나 이익이나 좋았죠, 그죠? 앞으로 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테마로 엮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테마로 엮였던 부분도 있고 뭐 코로나 지우고요. 뭐 그 소멸이다, 뭐 사멸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마이크로 LED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OLED가 개화됐고 그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빨리 올수록 얘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유지가 돼 있고 그 소송 분쟁에 대한 프랑스 쪽에 어떤 소송 분쟁이 있는 그런 내용도 결국 만약에 좋게 풀릴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다.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 새로운 또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좋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가격도 다 내려왔어요. 초기 때 어떤 상한가 같은 그 구간까지 내려와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15,000원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최종 목표가는 16,000원대 정도까지 들 테니까 일단 15,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피핫님께서 삼성증권 45,300원에 30%, 55,000원 목표가로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려서 힘들어졌네요. 어찌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55,000원까지 괜찮을까요, 멘토님? 제가 이거 저번에 상담하면서 이런 쪽으로 상담했을 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배당이익까지 고려해서 팔아야 되고 일단 반등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거는 뭐 멀리까지 보지 않고 배당 수익에 배당 빠졌던 폭이 워낙 커서 가지고 이거는 뭐 배당 이익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이 갭 구간 정도 한 47,000원대 정도 이 자리 정도까지 중심대 정도까지만 오는 때까지만 좀 보시고요. 흐름이 좀 느려요. 느린 거 아시고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몰랐다라면 굉장히 느리니까 올라오면은 끌고 가기보다는 배당 받으려면 연말에 보면 돼요. 한 10월달 11월달. 그래서 저는 47,000원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SS님께서 동국 SNC 6,150원에 5%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아까 동국 SNC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네. 마침 또 상담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재료 다음 주까지 좀 홀딩하고요. 목표가는 7,000원대 정도, 7,000원 정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파는 거고 지금 이 자리 오늘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동국 SNC나 이쪽은 괜찮을 거로 판단되고 오늘 조금 약간 풍력이 주도적인 흐름을 가졌으니까 단기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7,000원 정도에서 가볍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레드바님께서 대우조선해양 32,950원에 20%. 안녕하세요, 멘토님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조선주도 이제 늘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멘토님, 그죠? 지금 더 모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뭘 해도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한 전략을 뭔가 계획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업황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LNG에 대한 부분들하고 계속 수준은 이어지고 있고 한데 이슈를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이슈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화 시켜서 시세를 만들고 거래를 터뜨리고 소화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흐름을 앞으로 계속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선은 적립식, 적금식 투자를 하면은 효율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을 저 꼭대기부터 만약에 적립식 넣었다라면 밑에서 많이 샀을 거거든요. 비슷하게 샀다고 해도 이미 지금 이게 빨간불이나 매수가 근처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은 적금 이익 실현하고 또 다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금식 투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뭐 매수가가 32,000원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적립식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조선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한 3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전화 상담하세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